자, 교육훈련입니다. 83번. 자, 공무원들 간 비정형적 체험.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밑줄, 태도, 행동 변화. 태도,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어디죠? 그럼 답은 몰라도 3번밖에 없죠. 태도나 행동의 변화. 비정형적 체험 동그라미. 그래서 일상생활 외 또는 작업장 외라고 써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비정형적 체험을 한다는 말은 감수성 훈련은 여러분 떠난다는 거야. 내가 기존에 근무하던데 이거 제가 맨날 뭐라 했어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멤버십 트레이닝 왜 MT는 꼭 어디 떠나요. 그러니까 비정형적 체험을 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잘 들으세요. 감수성 훈련은 밑에다가 과제 X 성과 X. 감수성 훈련은 가서 뭐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MT 가면 뭐 해요? 그냥 술 마시고 놀잖아. 근데 갔다 오면 조직 분위기가 엄청 좋죠. 서로에 대한 무엇을 높여준다? 감수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무슨 체험? 비정형적 체험. 그리고 태도와 행동의 변화. 됐죠? 타인에 대한 이해,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핵심 단어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85번 갑시다. 85번. OFJT,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화된 학습이란 1년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도록 진도별 학습 지침을 제공하는 책자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수성 훈련은 태도와 가치관 변화를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적 기술의 변화. 감수성 훈련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답은 2번 반응 왔죠? 3번 사례 연구는 경험한 사례,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문제 해결한다. 역할 연기는 반대 입장을 해보는 거죠. 이거 많이 시키죠? 그죠? 이것도 역할 연기도 여러분 OD예요, OD. 역할 연기도 OD죠. 이거 여러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맨날 내가 역할 연기 하면서 이거는 좀 오래됐는데 이제 예전에 여러분 무한도전 할 때 유재석 씨가 박명수 역할을 하고 박명수가 뭐 정준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봤죠. 그 프로그램 엄청 재밌었는데 그 프로그램 끝에 뭐라 그래요? 하고 나니까 박명수 씨가 뭐라 해요? 내가 저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그걸 하겠어요? 자기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썽 피우는 개고쟁이 애들한테 선생님 역할을 시키면 그 다음날부터 행동이 달라지죠. 자기가 말썽 피우다가 자기가 이제 진도 네가 선생님이 됐다고 한번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 개판처럼 떠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뭐야 일종의 역할 연기죠. 역할 연기입니다. 86번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해 주시고 역량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자 역량은 기억, 우수 성과자 밑줄, 행태 밑줄. 맥클랜더도 시험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여러분들 맥클랜더의 성취 동기 이론을 우리 말했었잖아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다시 뭐라고요?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의 행동. 니은 직무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직무 명세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직무지향적 교육훈련이다. 틀렸죠? 역량입니다. 역량.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적재적소란 말이죠. 적재. 스펙이 좋은 애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면 아이고 내 적성이 안 맞구나 하면서 조기에 그만둔다 그랬죠. 만약 그 적소, 그 일이 용접이다. 그럼 전국에 용접을 잘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델링을 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역량이라 그랬죠.
그 역량 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을 뽑으면, 즉 뭐라고요? 적재가 하게 되면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성과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 면접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역량 면접은 어떻게 물어보는 건지 알아? 역량 면접은 이런 식이죠. 혹시 갈등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를 화해시킨 경험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행동을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뭐 조정력이 높습니까? 그럼 예, 제 조정력 높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해? 근데 예전에 친구 5명 있었는데, 친구 이렇게 이쪽 여행 가자, 이쪽으로 여행 가자라고 막 싸웠는데, 제가 이번에는 뭐 날씨를 보고 이렇게 결정하자고 해서 제가 조정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야? 행동을 해봤다는 거지.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경험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전부 다 역량 면접이에요. 역량 면접. 됐죠? 디귿, 역량 모델은 공통 역량 밑줄, 직무 역량 밑줄, 관리 역량 됐습니다. 직무 역량 밑에다가 기능 역량이라고 한번 써보시고, 관리 역량 밑에다가 리더십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예를 들면, 자,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이 두 사람이 하나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조직이 갖춰야 될 역량을 무슨 역량? 공통 역량이라고 그러죠. 자, 예산 과장님이 있고요. 인사 과장님이 있습니다. 인사 과장님은 인사에 관한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기능 역량 또는 직무 역량이라고 그러죠. 근데 과장님은 과장님으로서의 역량이 필요하죠. 계장님은 계장님으로서의 역량이 필요하죠. 과장, 계장, 국장은 리더십 또는 관리자니까 무슨 역량? 관리 역량. 다시, 우리 조직 구성원이 모두 갖춰야 될 역량, 공통 역량.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역량은 직무 역량, 기능 역량. 내가 관리자로서 갖춰야 될 역량을 뭐라 그런다? 관리 역량, 리더십 역량이라고 합니다. 피교육자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86번의 답은 기억하고 리얼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역량, 공통 역량, 직무 역량, 그죠? 관리 역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역량은 무슨 역량이에요? 그렇죠. 관리 역량이고, 전문적 직무 나와 있네요.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역량은 무슨 역량이라고요? 직무 역량이죠. 디귿은 요것만 바꾸면 맞는 말입니다. 그죠? 86번 별표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역량 중심의 HRM을 구현하려고 하니까 그 대표적인 게 두 개라고요. 무슨 교육? 역량 교육과 이미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무슨 평가? 역량 평가가 되겠습니다. 역량 평가 됐습니다. 87번 교육 훈련 방법의 옳은 것은, 자, OJT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 성과가 달라지며 많은 사람을 교육하기가 어렵죠. 맞죠? OJT는 이해 안 되면 인턴이라고 쓰면 돼요. 인턴은 그죠? 한 사람이죠. 한 사람. 1대1. 그죠? 상관과 부하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감수성 훈련 정신병 치료법으로 발달한 것으로 전문가의 지원. 아니죠? 이거는 과정 상담입니다. 감수성 훈련은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비정형적 체험. 그죠?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
3번 시뮬레이션 T집단 훈련이라고 불리며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역할을 연기해보네요. 롤 플레이어죠. 시뮬레이션은 여러분 그냥 모의 실험이죠. 모의 실험. 이게 이제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공군 비행기 여러분 한번 띄우는데 엄청 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요? 모의 비행장 세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체험형 훈련이 많아진다면서 VR과 AR을 통한 훈련.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딸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물 건너갔고요. 제가 감히 호언장담하는데 5년 안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한테 VR 기계 다 보급됩니다. 훨씬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재를 소개할 때 자 VR 기계를 쓰세요 해가지고 선생님이 프로그래밍으로 뭐라고요? 국보 착하면 이제 남대문 맨날 여러분 책으로만 봤잖아. 남대문 그게 뭐 단청이 색이 어떻고 저떻고 뭐 맛배지고 막 그런데 뭐 모르잖아 여러분 솔직히. 근데 그 프로그램 뜨면 드론을 쫙 찍어놓은 걸 VR로 쓰면 애들이 마치 지금 내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감형 교육이 된다는 거야. 그것은 진짜 촉감까지 느끼게 만들어 이렇게 막 했으면 진짜 완벽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삼감청자 뭐 분청자기 뭐 여러분 맨날 책으로 배워서 외우지만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 VR 기계에 그걸 이제 홀로그램 띄워놓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면 불도 확 떼주고 아 그런 교육이 있으면 엄청 좋겠죠. 그래서 답은 VR 기계를 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발전된 건 아닙니다. 자, 액션 러닝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 아닙니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러죠. 전략 전적 자원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것으로 태도, 행동 변화, 인간관계, 이건 OD죠. 액션 러닝은 밑에 써보세요. 리얼 프로블럼, 영어로 REAL, 리얼 프로블럼,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다시 뭐라고요?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학습팀을 구성해서 스스로 질의응답 성찰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필요 없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87번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자, 88번 감수성 훈련 많이 넣어줘. 자,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방법 읽어보시죠. 특별한 게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태도, 인식, 느낌 다 합쳐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감수성이라 그러죠. 감수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89번도 별표해 주시고, 요거는 내용이 처음 나왔어요. 공무원 교육훈련 옳은 것은 위탁 교육훈련기관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있다. 2번 전문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교육훈련 방법 중 강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죠. 자, 100명을 교육할 때요, 멘토링이나 OJT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상관이 필요하지만 강사 한 명이 교육할 수 있죠. 4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차관급 행정안전부 소속 아닙니다. 인사혁신처 소속입니다. 인사혁신처이고 차관급 정무직이죠. 됐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1번이 맞습니다. 2번 됐습니다. 2번은 전문교육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강의는 틀렸고요. 자, 국가인재개발원은 뭐라고요? 인사혁신처 소속이고 정무직입니다. 차관급 맞습니다. 정무직 됐고요. 89번 요 지문이 요번에 시험 처음으로 나왔는데
교육훈련에서 시험에 놀만하다는 거죠. 자, 가시죠. 근무 성적 평정입니다. 자, 장차관 등 기관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이 몇 급이에요? 4급이죠. 성과 계약 평가 1번 체크. 됐죠? 땡땡 찍고 4급 이상이니까 하살표 위쪽으로 4급 이상 1회 1년에 몇 번? 한 번. 그래서 직무 성과 급적 연봉 맞죠? 그리고 성과 급적 연봉을 줍니다.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죠? 4급 이상에는 두 개가 나눠지죠. 고공단하고 4급 이상의 공무원 앤드 1상급 중에서도 고공단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해서 넘어갑시다. 91번 직무 성과 계약제. 옳지 않은 것은 각 부처 정반의 정책에 대하여 성과 평가한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와 유사하다. 2번 투입이 아니라 산출 성과 중점. 투입에 대한 통제는 완화하고 성과 측정을 강조한다. 3번 상가 부하 간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 점에서 목표 관리 제도와 유사하다. 됐습니다. 4번 종래 성과 평가 시스템이 산출물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였다면 최종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고르자면 1번이 틀릴 확률이 1번을 고르는 게 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 3번도 어폐가 있죠. 근데 합의 밑줄 요거는 맞아요. 잘 들으세요. 자, 원래 성과 계약 평가 문제 밑에 보면 그게 하향적이라 쓰세요. 91번 직무 성과 계약제 나와 있죠. 거기다 하향적이라 쓰세요. 근데 옆에다가 MBO는 상향적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합의를 합니다. 자, 보세요. 굳이 말로만 하면 이런 거예요. MBO는 부하가 상사님 제가 요번 달에 이거밖에 못할 텐데 괜찮으세요? 좀 더 해야지. 알았습니다. 요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직무성과 계약제는 야 이번 연도에 내가 달성할 전략 목표가 이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너 뭘 고를래? 이거 고르겠습니다. 70% 80% 저 70%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향적이죠. MBO는 상향적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서로 합의를 유도하는 건 맞죠. 근데 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성과 계약 평가고 부하가 상급자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MBO입니다. 92번 옳은 것은 근무성과 평가죠. 평가 4급 이상 틀렸죠. 5급 이하죠.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두 번 하죠.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합의 성과 면담 밑줄 이것도 나왔죠. 몇 번일까요?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네 번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의 성과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87페이지 핵심 정리집 187페이지 한번 봅시다. 옆에 그냥 펴놓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꾸 틀리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 자, 성과 계약 평가가 있습니다. 매니에 실력도 나와 있죠. 187페이지 실적 능력 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의 타당성 무슨 타당도입니까? 정확하게 기준 타당도라고 그랬죠. 공무원의 능력 발전. 자, 밑에 바로 갑시다. 성과 계약 평가 밑줄 몇 급 이상? 4급 이상. 근무 성적 평가 몇 급 이하? 5급 이하. 5급도 근데 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복수평정, 이중평정 같은 말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정자는 직금 상급자 아시죠? 확인자는 차상급자 아시죠? 이게 이제 복수평정, 이중평정이고요. 자, 성과계약평가 칸에는 전략기획, 목표설정, 중간점검, 최종평가라는 4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옆에 빈 공간 있죠? 상향적, 하향적? 하향적이라고 쓰시고 밑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MBO는 무슨 적? 상향적이죠. 어찌됐든 간에 두 개의 공통점은 뭘 이끌어낸다?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공통점이죠. 옆에 갑시다. 됐죠? 실적 능력 50대 50 맞죠? 기본 동그라미 별표. 정확하게는 무슨 항목이에요? 기본 항목이죠. 다시 뭐라고요? 실적 능력은 무슨 항목이라고요? 기본 항목이니까 모두 다 평가하는 거고 입태십 if 태도를 반영하면 태도는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항목이죠? 자율 항목이죠. 그러면 반영하게 되면 몇 프로로 반영한다? 10%로 반영한다. if 태십 if 태도 몇 프로? 10% if 태도 10%. 요것만 다르고요. 나머지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1회 이상의 성과 면담 맞죠? 여기도 1회 이상의 성과 면담. 등급은 자율인데 최소 몇 등급? 3등급 이상. 맞죠? 왜냐? 절대평가를 할 거예요? 상대평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상대평가를 하려면 등급이 몇 등급 돼야 돼요? 3등급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상하! 이게 무슨 상대평가야? 잘하면 못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상중하가 돼야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도표의 강제배분. 옆에도 도표의 강제배분이죠? 강제배분하면 뭐가 시험 높게 갔어요? 강제배분의 최하위가 몇 등급이다? 몇 프로다? 10%. 이 10%를 성과급을 안 준다. 10%를 성과급을 안 준다. 알았죠? 10%를 성과급을 안 준다. 됐죠?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쉬운 차이. 성과계약평가는 1년에 몇 번? 한 번. 근무성적 평가는 1년에 2번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기 평정만을 얘기하고요. 수시 평정은 또 다르겠죠. 자, 평가 결과 공개 밑줄. 그래서 우리가 요청 시 밑줄 공개하는데 그냥 몰라서 혹시나 소급 공개라고 그러죠. 무슨 공개? 네. 그러니까 잡으세요. 공개하는데 공개 안 한다고요. 근데 제 점수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준단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 국어 공무원 시험에도 문자 메시지 신청하면 점수 날라옵니까? 안 날라와? 안 와? 에이 거짓말하지 마. 충무 오지 않냐? 안 오는구나. 고시는 오는데 저 민원 제기 좀 해. 나 때는 그것도 안 했다고요. 바쁜데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2000 몇 년도부터 바뀌었는데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제 시험 볼 때는 만약에 10월 15일 날 발표잖아요. 그러면 10월 15일 저녁부터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 그러면 이제 밤 12시부터 이제 그 저수증에 1588 뭐 번호가 뜨거든요. 번호를 주거든. 그럼 이제 한 사람씩 가서 이제 앞에 공중전화기 가서 그때는 헤드폰 올 테니까 전화를 하면 그럼 이제 하면 고시 몇 회 교시 결과 발표면 수험 번호를 입력하시고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해. 심호흡 한번 하지. 맨 마지막 번호 누를 때 바로 누르면 너무 뜨끔하지 않겠다. 좀 이따 하고 딱 누르면 몇 번 정경호 씨 합격점인데 없어. 그럼 와서 앉아 한 잔 마셔. 그럼 다음 놈이 또 가. 안 오면 걔는 붙은 거야. 붙으면 올 이유가 없잖아. 빨리 준비해야지니까. 오잖아? 그럼
떨어지지. 그럼 또 한 잔 마셔. 계속 마셔. 바로셔도 마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 4일 이성을 잃고 있으면 5일 뒤에 또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래서 점수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지 않으면 공개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청할 때만 공개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문자 메시지 신청하면 여러분 점수 알려줄 텐데,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점수 알 수 있어요? 야, 너무하다.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졌지. 우리 때는 어떻게 전화를 했었어요. 알아야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그래서 이의 신청한 확인자에게 하고요, 이의 신청에 대한 불복은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제기하는데, 소청심사 안 된다 별표. 소청심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잽싸게 거기 하나 적어 주시죠. 승진 탈락. 승진 탈락이나 금평 점수는 소청심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다. 그 승진 후보자 명부, 제가 깜빡 잊고 못 바꿨는데 70이 아니라 몇 프로를 했어요? 80. 승진 후보자 명부에 80에서 95%를 반영합니다. 80에서 95%를 반영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왜 여러분 성과 계약 평가는 왜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 안 하죠? 4급에서 승진하면 상급인데, 지금 우리나라 일반직 상급 이상은 고공단으로 구성해서 먼저 무슨 평가를 거쳐요? 역량평가를 거치고 중앙 승진 후보자 그래서 이제 승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몇 프로 반영한다는 게 없어요. 그냥 알았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94번) 자, 근무성적 평정 옳은 것은 1번 평가 대상자의 근무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지만 태도는 평가하지 않는다. 틀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입, 태, 십. 2번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자, 스스로 보고하는 것은 흔히 자기기록법이죠. 그리고 중요사건기록법은요, 잘 들으세요. 근무 실적이 아니라 중요사건이라고 써보세요. 또는 핵심사건. 중요사건이나 핵심사건을, 그죠? 기록하는 것을 중요사건기록법이다. 중요사건기록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번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다른 평정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다. 맞죠? 4번 6급 이하 성과계약 평가가 아니라 4급 이상이죠. 됐습니다. 3번에 그래 여러분 그 대비오차에서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내 바로 앞에 있는 놈이 엄청 잘하는 놈인 거야. 그러면 엄청 힘들어지죠. 됐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